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소 유튜브라곤 관심도 없던 저인데 어느 날 친구가 여기에 저랑 비슷한 사연이 많다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채널을 찾은 저는 날밤 새워 사연들을 들었답니다. 사연 하나하나에 많은 공감과 답답함, 그리고 통쾌함을 느끼며 피곤한 줄도 모르고 들었네요. 그러다 문득 내가 겪은 얘기도 사연으로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니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너 이번에 잘하고 와야 한다. 의사야 의사. 집은 좀 볼 거 없어도 직업이 좋잖니. 네 아빠 알지? 의사, 검사, 판사, 사자 사위 기다리는 거. 웬만큼 괜찮다 싶으면 그냥 결혼해. 네 나이도 곧 30 중반이야. 너 나이 더 먹으면 초혼자리는 힘들어 얘? 엄마의 지겨운 잔소리를 들으며 나간 맞선 자리. 기대라곤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던 저입니다. 사실 무슨 기대감이 있겠어요? 조건 맞춰 하는 맞선, 그렇고 그런 대화나 하다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기대가 너무 없었던 탓일까요? 생각보다 괜찮은 남편의 모습에 호감이 확 생기더군요. 좋은 예감 속에 시작된 맞선은 즐거웠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요. 남편도 그렇게 느꼈는지 식사가 끝나고 가볍게 술 한잔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전 좋다고 했고 남편은 저를 고급 와인바로 안내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와인도 맛있었어요. 저기 괜찮으시다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네? 저 사실 맞선 자리가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희선 씨 같이 대화도 잘 통하고 조건도 맞는 여자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가 제 스타일이세요. 들어오시는데 정말 예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두르는 감이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선 희선 씨 놓치고 싶지 않네요. 희선 씨도 괜찮으시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첫 만남에 결혼을 권하는 이 남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좋았어요. 거듭된 맞선에 지칠 대로 지쳐있기도 했고 어차피 조건 맞춰서 해야 하는 결혼, 남편처럼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는 것이지 당장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니 손해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의 승낙에 저희는 진지하게 만나보기 시작했고 그와의 짧은 연애는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섬세하고 다정한 남편은 저에게도 잘했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잘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결혼을 마음먹었고 만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당연했죠. 원하는 자리, 원하는 평수의 상가를 매입해 병원 개원 준비도 시작했고 40평대 아파트, 외제차까지 그 모든 것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으니까요. 사전에 약속된 사항이라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공동 명의로 진행할 때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당연히 이혼은 생각지도 않았고 그렇기에 명의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 싫었으니까요. 그런 제 호의가 만만해 보였던 걸까요? 연애 시절 시어머니는 다정하진 않으셨어도 사람을 귀찮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관심에 가까웠죠. 생전 먼저 연락을 하시는 일도 없었고 어쩌다 통화를 하게 돼도 용건만 간단히 말하시고 끊으시곤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희선아, 오늘 퇴근 몇 시에 하니? 저 오늘은 일찍 퇴근해요, 어머님. 한 5시쯤이요. 잘 됐구나. 퇴근하고 집에 좀 들르거라. 온 김에 저녁도 같이 먹고. 아, 네, 어머님.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첫 출근을 한 날, 저는
어머님의 호출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런 호출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혼자 계신 시어머님이 많이 적적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와서 이것 좀 거들어라.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거대한 대야에 담긴 이불빨래였어요. 대야가 얼마나 큰지 거짓말 못해서 욕조만 하더군요. 순간 친정에서도 해보지 않은 이불빨래를 왜 내가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일단 왔으니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님 혼자 낑낑대며 이불을 밟고 계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불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까지 먹고 가시길 원하는 눈치였지만 힘들어서 밥은커녕 그저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땀범벅이 된 몸을 빨리 씻고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어요.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죽어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선 다가왔어요. 여보,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랜만에 출근해서 그래? 그러게, 이제 어린이집은 그만두라니까. 저는 당시에 10년차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선생님이 꿈이었던 터라 대학도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처음 취업을 한 어린이집에서 쭉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전 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고 이제 편히 쉬길 원하는 남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은 몸에 익어서 힘들 것도 없어. 가끔 정신이 힘든 거지. 그럼? 지금 당신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 오늘 어머님 댁에 불려가서 이불 빨래 엄청나게 해서 그래. 한 3시간은 안 쉬고 빨래만 밟았어. 뭐? 남편은 당장이라도 시어머님께 전화라도 할 요량으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전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뭐하게? 어머님께 전화하게? 전화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해야지. 아, 됐어. 당신이 그러면 내가 뭐가 돼? 괜히 힘들게 일하고 욕까지 듣게 만들지 말고 다리나 좀 만져주라, 응? 어휴, 어디? 여기? 거기. 저도 고단했지만 마찬가지로 고단했을 남편이 밤늦게까지 제 다리를 주물러주는 모습을 보니 역시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님은 적게는 일주일에 1번, 많게는 일주일에 4번을 저를 불러 잠일을 시키더군요. 오로지 제 편인 남편이 있었지만 병원이 바빠지면서 코피까지 쏟으며 열심히 하는 남편에게 괜히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으로 도우미를 불러들였어요.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스스로 하셔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저도 더는 식모짓을 하기 싫으니 어쩌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3번 일단 한 달 방문으로 예약하고 결제까지 끝내버렸어요. 이선아, 고맙다. 내가 며느리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집에 먼지 한 톨 없이 반짝반짝 아주 모델하우스가 다름없구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아범 시간 빌 때 한번 찾아뵐게요. 시어머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요. 저는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에 그간 쌓였던 피로를 풀며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여보, 300만 원 결제, 이거 뭐야? 아, 그거? 어머님 댁에 도우미 보내드렸어. 한 달치 선불로 결제했거든. 뭐? 당신이 급한 일 있으면 쓰라고 준 카드로 결제했어. 어머님이 하루가 멀다고 불러서 이 일 저 일 시키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전 못해요. 어머님이 다 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당신 카드로 결제했어. 엄연히 당신 집에 쓴 돈인데 아까워? 아니야. 네, 저는 도우미분 급여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어요. 친정의 돈이 많을 뿐이지 제 월급은 많지 않았고 시댁 일인데 굳이 제 쥐꼬리 같은 월급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럴 때 쓰려고 코피 쏟아가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하는 남편을 보며 이건 좀 심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님의 행동으로 봤을 때 이대로 뒀다간 저를 종부리듯 부려먹을 것이 자명했기에 저는 더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전화하셨더라고요. 예, 넌 생각이 있니 없니? 하나밖에 없는 내 의사 아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버는 돈으로 사람을 보내? 넌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남편 돈으로 사치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 네, 어머님. 저희 친정에선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 저희 친정에선 작은 일에 괜히 힘들이지 말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 가르침대로 아범 돈으로 도우미 불러드렸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나밖에 없는 의사 아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자기랑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야 좋은 차, 좋은 집, 병원 원장까지 됐으니 그 정도면 성공했고, 나머진 어머님하고 저뿐인데 어머님은 집안일이 힘드시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돕느라 힘이 드니 어쩌겠어요? 어머님께 일어난 일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마침 의사 아들은 돈을 잘 버니 돈으로 쉽게 해결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좋아하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설마 제 돈은 안 아까우시고 아들 돈은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그럴 리가 있니?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 300만 원이 누구 집의 이름도 아니고 그냥 네가 와서 슬쩍슬쩍 도와주면 되는 것을. 어머님, 슬쩍슬쩍 아니고요. 저 진짜 힘들었어요. 어머님도 힘드셔서 저 부르셨으면서. 이왕 결제한 거니까 그냥 이번 달은 즐기시고요. 정 부담되시면 다음 달부턴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걸로 할게요. 아니다. 다음 달부턴 부르지 말어. 지금 오는 것도 당장 그만 오게 해라. 환불해. 그래요? 그럼 환불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어머님, 저 예전처럼 자주 가서 못 도와드려요. 저도 이제 일이 바빠져서. 그러지 말고 그냥 도우미분 도움 받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금액도 크지 않아요, 어머님. 됐다. 너도 부를 일 없을 테니 빨리 환불이나 해. 이렇게 첫 번째 시어머님과의 전쟁은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평화로운 날의 연속이었죠.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고 저에게 대접받은 남편은 더욱 힘내서 병원을 꾸려나갔어요. 그러면서도 쉬는 날이면 저와 산책도 하고 좋은 곳에서 외식도 하곤 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죠. 물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어머님께 안부 전화도 드렸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좋진 않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아직 많이 섭섭하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달력을 보다 화들짝 놀라며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왜 그래? 내일 아버지 제사야. 어쩌지? 어쩌긴 어째. 마침 나도 내일 연차니까 가서 준비하면 되지. 나 내일 VIP 상담 있어. 아마 바로 시술 진행하지 싶은데. 그게 말이 좋아야 시술이지. 수술 시간만큼 걸려서 늦지 싶어. 어쩔 수 없지 뭐. 나라도 가서 해야지. 힘들 텐데.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게. 그래, 알겠어. 시집 오고 처음으로 지내는 아버님 제사이기에 저에게도 의미가 컸어요. 거기에다 어머님 기분도 좀 풀어드릴 겸 혼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며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어머님은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머리엔 젖은 수건도 한 장 올리시고요. 말할 기운도 없으셨는지 기침 소리를 내면서 말했죠. 몸살이 왔는지 안 아픈 곳이 없구나. 열도 나는 것 같고.
어머, 어떡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그럼 약도 얼마나 독한지 정신이 몽롱한 게 어지러워서 누워 있었어. 약 기운이 퍼져서 그러는가 봐요. 한숨 주무세요. 음식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가 할 수 있겠니?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제 남편과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니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본인이 아프다니 어쩌겠어요? 저는 얼른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해보는 제사 음식이지만 친정에서 어깨너머로 본 것이 도움이 되더군요. 대충 순서는 알고 있으니 크게 우왕좌왕할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어섰다 앉았다 해서 그런가 배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은 배가 아니라 꼭 생리통같이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느낌이요. 콕콕 쑤시던 배는 어느새 쿡쿡의 강도가 되었고 전 어떻게 음식을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코를 골며 주무시다가 제가 음식을 다 만들고 뒷정리까지 마치니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만든 음식을 둘러보시더라고요. 뭐 처음 치곤 잘했네. 우리 아들도 곧 온다고 하니 우리가 상을 차려놓자꾸나. 우리 아들 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전 어머님을 도와 제사상을 차렸어요. 차리는 와중에 집에 들어선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여보, 어디 아파? 어? 왜? 얼굴에 핏기 하나 없어.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다. 얼른 가서 좀 누워. 어머니는 이 사람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이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아까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그러니 너? 사실 아까부터 배가 좀 아파서요. 나머지 좀 부탁해. 나 당신 방 가서 좀 누워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서 쉬어. 저는 시어머님의 궁시렁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전 총각대 남편이 쓰던 방으로 가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곧 괜찮아지겠지 했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앓는 소리가 입 밖으로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느새 제사를 끝낸 남편이 제 곁으로 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다 끝났지? 얼른 병원 가자. 나 진짜 죽을 것만 같아. 더는 못 참겠다며 몸을 일으키는 순간 아래쪽에서 울컥하는 느낌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아, 여보, 왜 그래? 여보, 이거 피 아니야? 제 발밑으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실이었어요. 저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남편과 그 옆에 앉아있는 시모가 보였어요. 저는 몰려오는 졸음에 다시 눈을 감았어요. 등신, 상등신, 어떻게 자기 몸에 애가 들어선 줄도 모르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졸음이 몰려왔을 뿐이지 잠이 든 건 아니었기에 전 모든 얘기를 듣고 있었죠.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과 유산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따지고 싶었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어디 내가 틀린 말 했니? 여자가 어떻게 자기 뱃속에 아기가 생긴 줄도 몰라? 아니, 몰랐다고 쳐.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배가 그렇게 이상하고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갔어야지. 미련스럽게 그걸 다 참고 결국 이사다를 내? 손귀한 집의 유산이 웬 말이냐? 혹시라도 아들이었으면 원통해서 어째? 저 등신 같은 게 곰처럼 미련해서는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남편도 충격이 큰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시어머님 입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흐릿해지더니 약 기운에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그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기를 잃은 것도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데 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신랑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언제 일어났어? 괜찮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고. 나 어제 어머님 하시는 말 다 들었어. 제 말에 크게 당황한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내가 다 미안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놀라고 힘들 텐데 그런 말까지 듣게 해서. 어머님도 많이 속상하셔서 그래. 말은 안 했지만 손주 기다리신 눈치였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다 잊어. 힘들겠지만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잊어? 난 앞으로 어머님 뵐 자신 없어. 그래, 당신 맘 풀릴 때까지 안 봐도 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니까 마음 풀어, 응? 당신한텐 미안해. 당신도 아기 기다렸을 거 아냐. 아니야, 난 아기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신경 써. 알겠어. 전 남편의 다정한 위로 덕분에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늘 바쁜 남편이었지만 틈틈이 전화와 문자로 저를 신경 써주곤 했어요. 가끔 쉬는 날이면 친정에 같이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날도 있었고요. 정신이 없는 저를 대신해 친정도 잘 챙겨왔더라고요.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화가 많이 누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님께 연락 한 통 안 했지만 시모도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으신 걸 보니 많이 미안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2번 다시 보지 않겠다던 제 다짐을 굽히고 다가오는 제사에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 또 제사 있지? 그땐 나도 갈게. 정말? 그래, 당신이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나도 노력해야지. 정말이지? 고마워. 여보,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그땐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당신도 화 풀어. 알겠어. 우리 진짜 잘 살자. 물론이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마음을 돌려먹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진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삿날이 되었고 전 시댁으로 향했어요. 배를 누르려는데 대문이 열려있길래 전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낮 동안엔 현관문은 잠그지 않고 계시는 걸 알던 터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웃으며 TV를 보던 시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갑자기 마스크를 끼셨어요. 그리곤 어색하기 짝이 없는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몸이야. 왜 그러세요? 또 아프세요? 비아냥거리는 제 물음에도 어머님은 꿋꿋하게 연기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저번에 그런 일도 있고 이번에는 나도 좀 거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눈에 뻔히 보이는 연기에 저는 그저 웃음만 났어요. 아, 그러세요? 어쩔 수 없죠. 쉬세요. 그래도 될까? 그럼 부탁 좀 하마. 저는 이제서야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난데 오늘 여사님 계시지? 늘 계시지. 여사님은 왜?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그리로 여사님 좀 보내줘. 급하게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나 혼자는 무리야. 이런 일까지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주소나 보내. 그런 사실 알면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여사님이 간다고 난리치실 게다. 고마워. 문자 바로 보낼게. 그렇게 불이 나게 오신 여사님은 저의 부탁에 따라 재료를 다듬어 주셨어요. 부치고 삶고 굽고 끓이는 것은 제가 하고요. 여사님께선 다 해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사 음식인데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님은 미워도 남편은 사랑했으니까요. 마지막 탕국에 불을 껐을 때 시어머님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방에서 나오시더군요. 다 했니? 어머, 누구세요? 전 시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여사님을 먼저 돌려보냈어요. 여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밖에 택시 기다리니까 빨리 가보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해요.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불같이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너 설마 제사 음식을 딴 사람 손에 맡겼니? 네, 도저히 저 혼자서는 못해서요.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을 남의 손에 맡겨?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이었을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참지 않고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어머님은 너무 편찮으셔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실 힘도 없으시고 저도 유산하고 망가진 몸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사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사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재료 손질만 부탁드렸어요. 그것도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밉다고 하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막말로 아까 그 아줌마가 재료만 손질해줬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리고 유산한 게 자랑이니? 그리고 유산을 왜 하니 도대체? 유산을 왜 하냐니. 어머님, 진짜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난 정말 모르겠구나. 네가 무리했다면 뭐 얼마나 했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때는 그보다 더한 일하고도 애만 잘 낳았다. 너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아니지. 몸보다는 머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애가 떨어지는데도 모르고 등신같이 그러고 있지. 보아하니 가정교육도 엉망에다가 직업도 별로야. 그렇다고 성격이 좋아서 고분고분한 맛이라도 있길 하나. 넌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아들같이 잘난 의사한테 시집왔니? 애초에 너같이 멍청한 애랑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었는데. 누굴 탓하겠니? 내가 맘이 너무 약해서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참고 산다 살아. 시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어이없어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직 좋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와서 여사님께 민폐까지 끼쳐가며 음식을 해댔는지 참 시어머님 말처럼 제가 등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는 등신같이 굴지 않기 위해 제가 만든 음식을 큰 통에 다 담았어요. 너 뭐하니?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참 등신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요. 이 음식은 제가 다 가져갈게요. 어머님 말씀대로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음식 제사상에 올릴 수 없잖아요. 이건 제가 다 가져갈 테니까 음식 준비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그리고 이 등신 같은 미련한 며느리는 이만 가볼게요. 전 어머님이 절 이렇게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줄 모르고 어렵게 마음 돌려왔는데 이제 그딴 짓 하지 않으려고요. 앞으론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오는 일 없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가볼게요. 전 그 길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뒷좌석에 음식을 싣고 시동을 걸려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여보, 어쩌지?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응? 당신 할아버지 제사인데 당신이 못 오면 어째? 나 오늘 중요한 VIP 수술 있는데 깜빡했지 뭐야? 어쩌지? 나도 지금 어머님이랑 한바탕 하고 나오는 길이란 말이야. 나도 모르겠으니까 어머님께 전화해. 전화를 끊은 저는 친정으로 가려다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못 온다고 하니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려고요. 제사,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저 자신이 참 한심한데 그땐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제사를 지내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당연히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없더라고요.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남편에게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나 수술 이제 끝나서 병원에서 잠시 눈 붙이고 바로 진료 시작하려고. 미안해. 문자 온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밤새워 고생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안쓰럽더군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왜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개인 병원이고 VIP 손님이더라도 성형외과에서 그 시간까지 수술할 리가 없는데. 하여튼 전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몸에 좋다는 걸 구해다 열심히도 챙겨 먹였어요. 유산 이후 쉬던 터라 시간이 많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그렇게 끝내버린 것이 남편에게 내심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여보, 왜 이렇게 외박이 잦아? 아, 우리 병원 이제 야간 근무도 해. 이게 보니까 야간에 시술을 원하는 환자가 많더라고. 미리 말한다는 게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미안해. 아, 그렇구나. 우리 여보가 고생이 많네. 어머님 일은 됐어. 당신은 이제 어머니한테 신경 쓰지 마. 두 사람 만났다 하면 싸우니까 나도 곤란하고 힘들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자. 그냥 당신은 당신 몸 잘 추스르고 친정에 신경 더 써드려. 알겠어. 오늘도 늦어? 아마 못 들어올 거야. 페이닥터라도 구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까진 무리라서 한동안은 내가 다 해야 할 것 같아. 고생해. 외박이 잦아지니 저도 의심이 되긴 했지만 병원 때문이라 하니 그런 줄만 알았어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날들이 많아지고 가끔 집에서 쉬는 날에도 잠만 자더라고요. 대화는 사라지고 남편의 다정한 모습은 점점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졌을 뿐 아니라 변해갔어요. 당신 살쪘어? 나? 그런가? 아닐 텐데. 왜? 나 돼지 같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관리 좀 해야겠다. 살도 좀 찐 것 같고 피부도 처지는 것 같네. 그래? 마사지라도 받아야겠다. 당신 카드 좀 쓸게. 당신 돈 없어? 병원에 기계 새로 들여서 나도 힘들어. 아, 나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아, 알겠어. 내 돈으로 알아서 할게. 일을 쉬고 있으니 수입은 없는데 생활비부터 시댁 용돈까지 다 제 통장에서 나가니까 순식간에 통장 잔액이 비더라고요. 결혼 초반엔 신랑도 수입이 일정치 않았으니 제가 모든 걸 맡아서 해결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 섭섭하긴 했지만 남편도 오죽 힘들면 저럴까. 그렇게 남편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새 박서방 무슨 일 있니? 왜? 무슨 일이라니? 요즘 통 연락도 없고 해서 내가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혹시나 무슨 일 있나 해서. 아, 요즘 야간 진료도 혼자 도맡아 하느라고 바빠서 그런가 봐. 나도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 그랬구나. 어쩐지. 2주에 한 번은 꼭 네 아빠랑 박서방이랑 낚시 다녔는데 요즘은 연락도 없더라고. 네 아빠 내심 섭섭한 눈치였는데 내가 말해줘야겠네. 사위 요즘 엄청 바빠서 그렇다고. 하여튼 네가 병원으로 옷도 좀 챙겨가고 해. 박서방 힘들겠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가보려고 했어. 이틀째 못 들어오고 있어서 옷이라도 주고 오려고. 그래, 너도 몸 잘 챙기고. 사실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좀 이상하구나 하고요. 엄마와의 통화가 끝나고 전 미리 챙겨두었던 남편의 옷가지들을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병원 불은 꺼져 있고 마침 퇴근하는 간호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를 알아본 간호사 한 명이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원장님 아까 퇴근하셨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아, 지나가는 길에 그냥 잠시 들러봤어요. 근데 혹시 요즘 야간 진료해요? 야간 진료요? 아니요. 저희 야간 진료한대요? 아니, 아는 사람이 새벽까지 하는 야간 진료 병원이 있다길래 혹시나 해서요. 그런 병원도 있어요? 하여튼 저흰 야간 진료 없어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네, 고생했어요. 태어난 제 목소리와는 달리 분노에 가득 찬 제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이었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갖 더러운 상상들이 뒤섞이며 집까지 어떻게 온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침대에서 자고 있고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업무적인 문자들 사이 유난히 눈에 띄는 문자가 있었어요. 하 사장님. 그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어젯밤 너무 좋았다 등등. 사랑하는 연인들이 나눌 법한 내용이었어요. 내용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문자를 주고받은 날짜였어요. 처음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건 아버님의 제삿날, 즉 제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혼자 제사상을 차리다 불쌍한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낸 날이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사적인 문자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처음은 정말 환자와 의사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간단한 인사치레였어요. 하지만 점점 애정이 묻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랑한다는 말이 오가더라고요. 그 기점이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침대에서 그딴 더러운 짓이나 하는 줄도 모르고 전 땀 뻘뻘 흘려가며 제사상이나 차렸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전 하사장에 번호를 적어두고 주고받은 문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뭐야. 신경질적으로 잠에서 깬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 어떤 상황인 줄 눈치를 챈 듯 했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당당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휴대폰까지 뒤졌어? 그래, 맞아.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우리 이혼하자. 뭐?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혼?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야?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이혼하자.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사과하는 남편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이제 됐지? 일단 나 오늘은 나가서 잘게. 흥분 좀 가라앉히면 연락해. 한 대 맞아줬으니 만족하냐는 표정의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전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이 나간 문을 보며 울었어요. 소리도 질렀다가 숨죽여 흐느끼다가 문득 그러고 있는 제가 한심해 웃었다가 그렇게 미쳐가다 보니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붉게 빛을 내며 뜨는 해를 보니 제가 처한 상황이 실감이 나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요. 일단 전 시어머님께 해주던 금전적인 지원을 다 끊었어요. 마침 한 달치 용돈을 드리던 날이었는데 자동이체를 취소했어요. 돈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들어오지 않으니 시모한테서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계속 울리던 전화가 잠잠하다 싶더니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당당하게 문까지 열고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님이고 뭐가 저리 당당한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너 지금 웃니? 울 순 없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너 왜 전화 안 받니? 그리고 돈은 왜 안 붙이니? 오늘 돈 붙이는 날인 거 잊었니? 시댁에 할 도리를 못하면 돈이라도 제때 보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저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그게 왜 네 돈이야? 엄연히 내 아들 돈이지. 아니요. 이때껏 어머님 드린 용돈, 그거 제 돈으로 드린 거였어요. 어찌 되었든 그 돈이 그 돈 아니니. 됐고, 얼른 돈이나 붙이거라. 제가 왜요? 저 돈 없어요. 저의 태도에 시어머님은 노발대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얼른 집으로 오라고 했죠.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며 더욱 언성을 높이며 호통을 쳐댔지만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었어요. 근처에 있었는지 남편이 빨리도 왔더라고요. 당신 어머님 좀 데리고 가줄래?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당신 집안 ATM 기기야? 왜 나한테 와서 돈을 달래? 어머니, 가세요. 저년 저거 말하는 꼴 좀 봐라. 아들 너 진짜 저딴 년이랑 살아야겠니? 참나. 당신도 들었지? 내가 이딴 취급까지 받았는데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이혼?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니? 나가서 말씀드릴 테니 얼른 나오세요.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얼른 모시고 가. 이 이상 선 넘으면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저의 협박과도 같은 으름장에 남편은 시어머님을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적어두었던 내연녀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저의 전화를 받은 그 여자는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이 여자 엄청난 재력가더라고요. 남편이 당당한 것엔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이미 이혼을 마친 돌싱남으로 알고 있었어요. 산 넘어 산이라더니. 남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알던 남편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전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묘수가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저의 호출에 남편이 집으로 왔어요. 당신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설마 그 여자랑 통화했어? 그럼 내가 그 문자도 다 봤는데 전화번호도 안 적어뒀을 거라 생각했어? 미쳤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설마 다 말한 건 아니지? 미치긴 당신이 미쳤네.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돼? 어디서 큰 소리야? 무릎 꿇고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원하는 게 뭐야? 집, 차, 병원,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해줬던 모든 거 다 내 명의로 바꿔. 병원은 그냥 당신이 나한테 비싸게 사. 어차피 의사질은 계속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위자료도 내놔. 이때까지 내가 당신 집에 지원했던 생활비까지 다 포함해서. 뭐? 그 여자도 돈 많은 것 같은데? 괜한 작은 거에 미련 가지다 큰 거 놓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여자한테로 가. 따져보면 손해보는 짓은 아닐 텐데. 진짜 그렇게 해주면 이혼해 줄 거야? 그래, 그까짓 이혼해 줄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래, 알겠어. 남편이 돌아간 후 저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변호사 친구와 만나 상담을 했었어요. 변호사 친구의 말이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는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집, 차, 병원 등 공동 명의인 것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전 단 1원도 주고 싶지 않았고 뾰족한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다니.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저런 남자와 빨리 이혼하게 된 것도 재산도 다 찾아올 수 있게 된 것도 하늘이 돕는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이혼은 척척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한 달 동안 전 저보다 더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바쁘게 지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 비로소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이렇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의 마지막 복수를 향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제 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한껏 꾸민 모습을 뽐내며 친구 커플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친구와 친구의 예비 신랑을 보았어요. 당신 어떻게... 자기야, 희선이랑 아는 사이야? 그래요. 친구의 예비 신랑은 저와 오늘 이혼한 저의 전 남편이었어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백지장이 된 전 남편과 그런 전 남편을 보며 웃고 있는 친구와 나. 그 짜릿함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내연녀와의 통화를 위해 전화를 건 저는 전화번호의 주인이 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 친구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돌싱인데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실을 안 저는 친구와 통화를 하며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고 저희 두 사람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거죠. 아니, 아는 사람이랑 많이 닮아서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한 연기를 선보이며 애써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전 남편을 보며 저는 소리내서 웃었고 친구는 와인잔에 술을 가득 담아 전 남편의 머리 위에 주르륵 부어버렸어요. 자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알고는 있니? 확 신고하려다가 그러기엔 내 시간이 아까워서 이 정도라고 끝내는 거니까 다시는 희선이나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마. 알겠어? 친구의 말에 전 남편은 상황 판단이 다 된 듯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제 친구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죠. 뭐 하고 있어? 얼른 안 꺼져? 지금이라도 신고해 줄까? 친구의 협박에 전 남편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군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꼴이 얼마나 통쾌하던지 얼마나 크게 웃었나 몰라요. 그렇게 저와 제 친구는 인생을 다 말아먹을 뻔했던 똥차를 보내고 잘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병원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지나치는데 간판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망했더라고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빚에 허덕이다 결국 빚쟁이 신세가 됐다나 뭐라나. 조건 따져 머리 쓰더니 딱 어울리는 엔딩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부모님 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 시모와 전 남편이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집에 손님도 있고 해서 그냥 무시했는데 도무지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가지가지 한다고 쉴 새 없이 배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두 사람은 부모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희선이 마음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돈. 사람 인연이 그리 쉽게 끊어진답니까? 부디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 주세요. 저도 제 아들도 반성 많이 너? 손이 발이 되게 빌던 전 시모는 친정에 와 있던 저를 보곤 말을 멈추더라고요. 이윽고 제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고선 눈이 뒤집혀서 순식간에 저에게 달려와 제 머리카락을 휘어잡았어요. 그리곤 인정사정 없이 흔들었어요. 야 이년아, 그럼 그렇지. 바람은 네가 펴놓고 누구한테 덮어 씌워?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시어머님을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집에 와 있는 손님, 변호사 친구였어요. 친구는 시어머님을 제지하고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바로 고소까지 진행했어요. 생각 같아서 합의고 뭐고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는 전 남편 때문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해줬네요.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했던 전 남편과 시댁과의 인연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내년에 사랑스러운 아기 엄마가 될 예정이에요. 이혼부터 옆에서 도와주었던 변호사 친구와 가깝게 지내다 시어머님의 사건 덕분에 그 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했고 그러던 와중 아기가 찾아와 급하게 결혼했네요. 물론 아기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오래 일했던 어린이집을 인수해 잘 운영해 나가며 지내고 있어요. 개념 상실이었던 전 시댁과는 달리 저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요. 오늘도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셔서 마무리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에 답답하기도 하셨겠지만 이만하면 꽤 통쾌한 복수 아닐까요? 여러분께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해서 저는 항상 라디오를 듣곤 했는데요. 요즘엔 라디오보다 더 재밌고 찡한 이곳의 사연을 듣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참 엄청난 일을 겪었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나한테 진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평소에 저처럼 누구보다 씩씩하게 극복해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께도 제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런 일도 있나 싶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작은 식당을 차려서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공부엔 영 관심이 없어서 크면 꼭 식당을 차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특이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진로가 확실한 똑순이라고 할 수도 있으려나요?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 처음에 시작했을 땐 진짜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5년 넘게 고생하면서 실전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30대 초반에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꽤 넓은 규모의 식당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답니다. 결혼을 하게 된 남자도 제가 식당 운영하면서 알게 된 손님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 다 데리고 여기로 회식 온 거예요. 어머, 김 과장님. 점심에도 오시고 또 오셨네요. 단골상이라도 드려야겠다. 제가 오늘 서비스 쏩니다. 우리 사장님은 항상 밝고 이쁘셔서 내 마음에 쏙 든다니까. 앞으로도 더 자주 올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요. 식당이 회사들 사이에 있다 보니 점심 장사가 특히 잘 됐는데요. 자주 보다 보니 얼굴을 익히고 사적인 대화를 종종 나누는 손님들도 많았죠. 남편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회사도 나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는 서글서글한 모습에 호감이 갔죠. 이거 요즘 유명한 쿠키라는데 왠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요. 작지만 맛있게 먹어줘요. 저번에 주신 커피도 맛있게 마셨는데 자꾸 이런 거 챙겨주셔서 어떡해요. 제가 오늘 계란말이 서비스 드릴게요. 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는 거지 서비스 받으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비스 말고 우리 영화 볼래요? 천천히 또는 정신 못 차리게 다가오는 남편에게 어느새 저도 마음의 문을 열었나 봐요. 그렇게 몇 번 데이트를 하다가 사귀게 되었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남편은 결혼 얘기를 계속 꺼내더라고요. 난 진짜 우리 자기가 내 이상형이야. 이렇게 원하는 여자를 만나기도 쉽지가 않잖아. 난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자기는 어때? 우리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혼 얘기는 좀 이르지 않아? 그리고 난 아직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야. 지금은 잘 되지만 안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지. 그럴 때 나처럼 회사 다니는 든든한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장사 안 돼도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있잖아. 전 부모님이 넉넉하신 편이라 처음에 제가 장사 시작할 때부터 지원을 좀 해주셨어요. 세무적인 부분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근데 남편 집안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거의 집안의 자랑이고 가장인 느낌이더라고요. 거기다 홀어머니랑 둘이 살아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다른 것 같고요. 사실 결혼하기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남편 외모가 호감형이고 좋은 직장 다녀서 겉으론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불우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거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너희 둘만 잘 살아주면 돼. 듣자 하니 네가 큰 식당을 운영한다며?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장사하기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고 대견하구나. 내가 얘기했잖아. 아주 똑순이에 사람 정말 좋고 이쁘다고. 이런 색시를 내가 어디서 찾겠어. 그치? 그래. 결혼 준비며 뭐며 다 새아가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잘해줘.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뭘 보태줄 수가 없어서 그게 미안하네. 처음 본 시모의 첫인상은 사실 좋았어요. 말도 조곤조곤 해주시고 아주 친절하셨죠. 돈 더 버는 내가 더 내고 살면 되지 조건이 뭐가 중요할까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했죠. 그동안 제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 저 혼자 결정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지쳐 있었나 봐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남편이 대신 해주니까 이래서 그늘이 필요하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네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집안 사정은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제가 거의 우기다시피 해서 허락을 받았죠.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랬나 싶어요. 남편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했었으니 말이죠. 결혼식도 크게 했는데 시모가 자기 친척들하고 지인들한테 제 자랑을 계속해서 민망할 정도였죠. 난 우리 아들만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더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대기업들 쫙 있는 한가운데 아주 대걸만한 큰 식당을 운영해 우리 며느리가. 아이고 최 여사.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 하더니만 이제 고생 끝이네. 그럼 우리 최 여사 이름 대고 그 식당 가서 밥 먹어도 되는 거야? 아유 그거야 우리 능력 있는 며느리 맘이지. 시어머니 기 살려주려면 한 번은 초대해 주겠지 뭐. 잘난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밥도 얻어먹게 생겼네. 시집살이는 물 건너 갔네요 형님. 시집살이는 무슨 내가 업고 다녀도 모자라지. 바쁜 며느리 내가 도와주며 잘 살아야지.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길래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친정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떨떠름하게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요. 남편이 모은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어서 나머지 다 제가 내고 회사와 식당 가까운 아파트를 매매했죠. 제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옮긴 거였는데요. 남편이 은근슬쩍 이러더라고요. 여보, 근데 우리 엄마한텐 우리 반반씩 내서 이 아파트 샀다고 그러면 안 될까? 아니면 대출 받았다고 하는 게 어때? 자기가 나보다 훨씬 잘 버는 거 아시는데 집까지 자기가 해왔다 그러면 우리 엄마 왠지 위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알았어. 근데 물어보시지 않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 뭐. 걱정하지 마. 이때부터 뭔 소리냐고 따져 물었어야 하는데 똑순이라고 불렸던 저는 왜 이 인간 앞에서는 모질이가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것도 그 인간 능력이라면 능력이었을까요?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되었을 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시모한테 전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바쁘고 할 말도 없는데 전화 붙들고 있는 것도 시간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했죠. 근데 대뜸 시모가 전화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왜 이렇게 전화가 뜸해? 너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좀 두고 봤더니 요즘 너무 해이해진 것 같다. 아, 제가 너무 바빠서 앞으로도 매주 전화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전화뿐만이 아니다. 아무리 잘난 며느리라도 그렇지 네 얼굴 아예 까먹겠다. 도대체 집에 온 지가 언제니?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와서 시어미 밥도 사주고 용돈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겠어? 너는 장사한다 애가 그렇게 눈치가 없니? 네, 알겠어요. 이번 주에 찾아뵐게요. 민석 씨도 요즘 바빠서 계속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민석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네 남편이랑 꼭 같이 와야 되니? 넌 사장이니까 시간 많을 거 아니야. 회사에 하루 종일 묶여있는 사람이랑 같아. 오후에 시간 나면 잠깐 뭐 좀 사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넌 돈도 잘 번다면서 어째 뭐 꽈배기 하나라도 사오는 게 없니? 이럴 때 보면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싶다니까.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왜 저만 맨날 뭐 사서 가야 되나요? 민석 씨는 결혼하고 저희 집엔 한 번도 안 갔어요. 며느리랑 사위가 갔니?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무튼 이번 주에 꼭 와라. 양손 무겁게. 알았니? 아니,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결혼식 때 저한테 부담 안 준다는 천사 같던 시모가 뭘 사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뺑덕어멈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놓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봤네요. 그래도 신혼이니까 남편이랑 시모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서 소갈비 외식도 시켜드리고 마트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서 계산도 다 해드렸어요. 와, 우리 와이프 진짜 최고다.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카드 플렉스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진짜? 도대체 마트에서 얼마를 쓴 거야? 너도 이렇게 자주 사줬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니? 며느리면 당연히 해줘야지. 아무튼 고마워 여보. 우리 이제 슬슬 가자. 나 잠깐 화장실만 빨리 갔다 올게. 저도 일어나서 갈 채비를 하는데 시모가 은근히 저를 잡아 끌고 속삭이더라고요. 아들이 매달 용돈을 주긴 하는데 그걸론 영 생활이 안 되네. 나이 들면 약값도 더 들지 친구 한 번을 만나도 다 돈이야. 민석이한테 말하지 말고 너도 나한테 용돈 좀 매달 몰래 줄 수 없겠니? 네? 연금도 꽤 나오시고 민석 씨도 50만 원씩 드리는 걸로 아는데 돈이 모자르단 말씀이에요? 혼자 살아도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몰라. 아들 힘들까봐 내가 꾹꾹 참고 있었지. 이젠 든든한 며느리도 있으니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잖아. 늙어서 돈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아니? 다달이 달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민석 씨랑 상의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넌 돈도 많이 번다면서 이렇게 째째하게 굴 거니? 민석이한테 말하지 말고 아들이 주는 만큼씩만 더 줘. 더 바라지도 않아. 너한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안 그러니? 남편이 나오니까 얼른 말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그 얘기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답장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닥달해서 어떻게든 하게 만들고 말이죠. 결국 3일 버티다가 50만 원 보내줬어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요. 그렇게 매달 50만 원씩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보내주게 되었죠. 그거면 이제 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더군요. 툭 하면 전화해서 앓는 소리를 해댔어요. 이번에 친구들이 단풍놀이 간다는데 돈이 모자라지 뭐니? 아유, 좋은 데로 간다는데. 얼마나 드시는데 돈이 모자라요? 민석 씨한테 물어보는 게 회사에서 바쁜 사람한테 전화할 수가 있니?
너는 네 사업장이니까 한가할 거 아니야. 지금 한 30만 원만 좀 보내줘라. 회사에선 가만히 앉아나 있죠.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이번엔 보내드리는데 자꾸 저한테 이런 부탁하시는 거 저 좀 그래요. 앞으론 자제해주세요. 뭐? 자제? 참나. 아주 시어머니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네? 그래, 돈 있다 이거지? 너 설마 우리 아들도 무시하는 건 아니지? 난 그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알아서 조심해, 얘. 시모 말하는 거야말로 완전 후배 돈 뺏는 일진 말투 아닌가요? 아무리 장사를 했어도 사람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 진짜 처음이었어요. 남편하고도 슬슬 돈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죠.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안 주는 거야? 반반씩 내는 것도 안 주면 나 혼자 다 내잖아. 저번 달에도 내가 닥달했더니 주고. 나 자꾸 이렇게 돈 문제로 얘기하기 싫어. 그럼 네가 이번 달은 좀 다 내라. 내 월급의 몇 배를 벌면서 생활비 몇 푼 된다고 쪼잔하게 진짜. 내가 얼마 번다고 당신한테 말한 적 있어? 내 수입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해? 나도 힘들어. 장사하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순수익은 얼마 남지도 않아. 결혼하면 당신이 책임진다며? 당신만 믿으라며. 식당에 점심때만 해도 손님이 몇 명인데 어디서 그런 약한 소리야. 그래, 그럼 이참에 당신 수입 좀 한번 오픈해봐. 우리 앞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투자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공유해서 우리 한번 더 부자 좀 돼보자. 내가 좋은 투자처 많이 알거든? 나 진짜 생각보다 수입 별로 없어. 당신이 같이 사업해주는 것도 아닌데 다 말하고 싶진 않네. 넌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구나? 진짜 서운하다. 난 너한테 다 말하는데. 아무튼 이번 달엔 자동차 보험료 내야 돼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당신이 좀 메꿔. 당신하고 어머니한테 나 좀 서운해. 나 보면 돈 얘기밖에 할 게 없어? 내가 지금까지 몇 번 말 안 했는데 어머니 거의 맨날 전화해서 나한테 돈 타령해. 그리고 벌써 6개월째 50만 원씩 용돈도 드려. 근데도 부족하다고 또 달라고 하고. 무슨 화장품이 홈쇼핑에서 좋아 보인다고 지금 주문 넣으라고 하고. 나를 얼마나 들들 볶는 줄 알아? 이야, 50만 원씩이나? 그건 진짜 고맙네. 우리 엄마 신나시겠네. 우리 엄마가 사실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사셨는지 몰라. 그래도 말년에 며느리 덕을 보시네.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고 화장품 사드리는 게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야? 그럼 당신은 왜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 용돈은커녕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았잖아. 장인 장모님은 넉넉하셔서 용돈 필요 없잖아. 나보다 더 돈이 많으신데. 자기 똑순이인 거 좋지만 너무 나한테까지 딱딱하게 굴지 마. 우리 이제 부부인데 서로 좀 나누면서 살자. 돈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요리조리 피해가는지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벙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공과금 밀리면 남편처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버티면 됐었는데요. 그걸 못 참고 제가 다 내고 카드값 다 갚고 그렇게 호구 잡히며 살기 시작했죠.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혼할 때까지 결국 생활비를 주지 않았었네요. 저도 마치 저를 돈줄로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정이 확 떨어졌죠. 하지만 저를 더 미치게 한 건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일도 안 하니 심심했는지 자꾸 식당으로 찾아오더군요. 물론 신혼 때야 오면 반겨주고 직원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했죠. 근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더니 점점 오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홀서빙 하는 애는 처음 왔니? 왜 저렇게 서툴러?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계속 실수한다 얘. 주의 좀 줘. 어머니, 자꾸 직원들 불러서 그런 얘기하시면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여기서 다들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행동 불편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하니? 오래 하면 뭐하니? 일을 잘해야지. 내가 보니까 엉망으로 하는구만.
사장이 너무 유하면 안 되는 법이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식당 일은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한창 바쁜 시간에 너무 자주 오시는데 솔직히 저 어머니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난 너 힘들까봐 조금이라도 거들 게 있을까 해서 와보는 거지. 식당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도 하고. 그래,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여기서 일을 좀 하면 어떠니? 나도 요즘 무료해서 몇 시간만 잠깐 일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돼요. 생각보다 일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다치거나 아프시면 더 불편한 상황만 생기고요. 딱 바쁜 점심시간에 3, 4시간만 일하면 안 될까? 나 예전에 식당 일 해봤어. 잘할 수 있다. 며느리 식당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니?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어디서 써주는 데도 없고. 늙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모른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직원으로 일하는 건 안 되죠. 제가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없고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못하면 혼내도 돼. 나 그런 걸로 꽉 막힌 사람 아니야. 나 지금은 가볼 테니까 꼭 좀 생각해봐. 응? 시모가 불쌍한 척까지 하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면서 식당을 나가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직원들과 눈이 마주치자 저도 멋쩍어져서 그냥 웃기만 하고 말았죠. 시모는 참 저를 여러모로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투정만 부리고 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날 밤에 남편도 얘기를 들었는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당신 도와준다는데 왜 싫다고만 해? 어머니도 무료하지 않게 일하시고 좋잖아. 내가 내일부터 식당 나가시라고 말해놨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진짜 웃기고 있어? 당신이 사장이야? 왜 마음대로 결정을 해? 사람 한 명 들이는 게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거기다 그냥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한다며. 아, 그냥 적당히 당신이 알아서 용돈 챙겨주면 되지. 난 몰라.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하시니까 잘해드려. 둘이 합심해서 밀어붙이는데 아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다음날 아침에 와서 행주 들고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냥 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알아서 지쳐서 나오지 않도록 일을 한번 계속 시켜봤죠. 근데 의외로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하고도 농담도 하시면서 잘 지내시더군요. 한 달이 다 되도록 매일같이 나와서 꽤 열심히 일을 하셔서 직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한 달 일하신 월급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넉넉히 넣었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3시간 일하시는 거지만 제가 정식으로 직원으로 신고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주세요, 어머니. 어머, 이렇게 많이 줬어? 고맙다.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나도 앞으로 더 열심히 도우마. 하지만 그게 저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 쓴 거였어요. 거의 3개월 가까이 시모가 식당에서 같이 일했는데 점점 선을 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아무리 직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너무 막대하고 명령하는 모습에 손님들도 뒤돌아 쳐다볼 정도였어요. 어머니,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큰 소리 안 내는데 어머니는 같은 직원인데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너무 답답하게 구니까 그렇지. 내 딸뻘인데 내가 그런 말도 못하니? 더군다나 사장이 내 며느리면 난 회장 대접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게 뭔 황당한 소리예요. 여기가 뭔 회사도 아니고. 그냥 식당 하나 가지고 무슨 회장 소리를 해요. 남들이 들으면 웃어요. 아무튼 제발 좀 직원들한테 막대하지 마세요. 그러는 너는 사장이면서 맨날 어디를 그렇게 나갔다 오니? 아이고, 네 팔자가 최고다. 여기서 뭔 일을 많이 하기를 하나 오후에는 마음대로 나갔다 오지. 우리 아들은 밤까지 회사에 묶여서 고생을 하는데 넌 남들 출근할 때 자고 얼마나 편해? 자영업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세요? 여기 자리 잡을 때까지 3년을 새벽 2시까지 일했네요. 제가 고생한 만큼 이제 자리가 잡힌 거예요.
남들 앞에선 그런 소리 마세요. 너야말로 그렇게 직원들 앞에서 나를 타박하니까 그걸 보고 다른 애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내 말은 아주 귀뚱으로 듣고 말이야. 내가 뭔 소리를 하면 한 번을 그냥 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적이 없어. 식당에서 일하실 땐 직원과 사장이죠. 죄송한데요. 이러시면 식당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직원들도 불만 나오고요. 이번 달까지만 해주시고 그만 나오셔도 돼요. 요즘 휴가철이라 손님이 좀 줄었기도 했고요. 뭐? 싫다. 내가 왜? 여기가 네 식당이야?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민석이 식당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우리 아들 식당에서 쫓겨나? 별꼴이야. 갑자기 시모가 급발진을 하면서 마구 화를 냈어요. 다행히 손님이 없었기 망정이지 심지어 반찬 그릇도 막 바닥에 던지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매니저와 다른 직원이 어머니를 다독이면서 간신히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됐지만 너무 놀라서 아주 심하게 뛰는 심장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직원들도 제 눈치를 보는데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그 후로 시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솔직히 소름 끼쳤어요. 아직 저는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았고 더 이상 시모를 마주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시모를 식당에 못 나오게 해야겠다고 뒤늦게 생각했죠. 시모한테 완전히 빈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들어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나 싶어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었답니다. 그런 제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쯤 남편은 갑자기 무슨 골프를 친다고 골프채를 사고 옷을 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무슨 돈으로 그 비싼 걸 다 샀어? 이번에도 나보고 카드값 다 메꾸라고? 아, 걱정 마. 내가 낼 거니까. 당신은 참 사장님답지 않게 여전히 쪼잔해. 남편이 운동 좀 시작한다고 하면 응원을 해줘야지. 또 돈 타령이야?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옷을 사들여? 며칠 전엔 핸드폰도 바꿨잖아. 뭐, 로또라도 맞았어? 또 월말에 나한테 청구서 들이밀면 나 진짜 절대 안 내줄 거야. 그래, 나 로또 맞았다. 걱정 마, 당신한테 달라고 안 하니까. 아, 진짜 돈 얘기 좀 그만해. 나 골프 치러 갔다 올 테니까 먼저 자. 저는 수입이 줄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남편 얼굴은 아주 나날이 좋아지더라고요. 매일 시모 얼굴 보는 것도 싫어서 그동안 미뤄뒀던 대학원 경영자 코스를 시작했어요. 더 큰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저의 희망사항이었죠. 2~3시간 남짓이지만 시모를 안 보는 그 잠깐의 시간이 저한텐 힐링의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식당 처음 개업했을 때부터 쭉 같이 일해준 매니저 언니가 은근히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학교 다니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시어머니 좀 신경 써서 봐봐요. 무슨 일 있어요? 저 없을 때 직원들 또 괴롭혀요? 내가 진짜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장님을 위해서도 식당을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종종 자기 친구들 데려온 건 사장님도 잘 알죠? 네, 뭐 그거야. 나도 몇 번 봤고 그냥 대접해드리라고 말해뒀잖아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요. 요즘 사장님이 학교 다니느라 외출하는 시간이 일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꼭 그 시간만 되면 아는 사람들 다 끌어모으는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3번은 오는 것 같은데 한 달이면 도대체 몇 번이에요? 그것도 비싼 고기만 계속 갖다 먹고 대낮에 술 엄청 갖다 먹고. 그렇게나 많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수입이 줄었나 보네. 진짜 머리 아프네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언니. 수입이 줄었다고요? 그럼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사장님 없을 때 시어머니가 카운터에서 뭘 하는 걸 자주 봤어요. 돈통 여는 것도 봤어요, 사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망치로 머리를 꽝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에 다들 퇴근시키고 밤새 식당 CCTV를 다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부터 살펴봤는데 진짜 가관이더군요. 제가 식당에서 나가고 나면 일을 딱 멈추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면 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식당으로 우르르 들어왔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면서 먹는지 주변 손님들이 항의하는 것도 여러 번 발견됐죠. 아이고, 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오늘 제가 제대로 대접할게요. 저기, 야야, 여기 수육하고 갈비탕 3개 먼저 가져와. 소주 2병도 갖고 오고. 우리 정 여사 부자 며느리 들였다더니 아주 팔자가 확 폈네. 여기가 정 여사 식당이란 말이지. 진짜 크고 넓다. 돈 많이 벌겠네. 뭐 괜찮게 사는 정도지 뭐. 얼마 전엔 우리 아들이 이 가방 백화점에서 하나 사다 주더라고. 세상에, 말년에 정여사 팔자가 이렇게 확 필지 누가 알았어? 진짜 부럽다 부러워. 우리 아들은 이런 여자 하나 못 낳고 뭐 하나 몰라. 우리 아들이 그만큼 잘났으니까 그런 거지. 이 식당도 곧 내가 맡을 거야. 우리 며느리는 더 크게 분점 낼 거거든. 진짜? 우리 정여사 진짜 이러다 재벌 되는 거 아니야? 나 좀 잘 좀 봐줘. 아니, 아직도 갈비탕 안 나왔어. 그리고 내가 저번에 만들어 놓으라던 인삼 꿀절임 좀 미리 준비해 놓고. 아주 자기가 식당 사장인 것처럼 직원들을 부려먹는 꼴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직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을지 눈에 훤히 보였죠. 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시무를 더욱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바로 다음 동영상 때문이었죠. 프론트 쪽 CCTV를 돌려보니 세상에 매일매일 현금을 훔쳐가고 있더라고요. 5만 원 한 장 주머니에 몰래 넣다가 시간이 가도록 점점 대담해지더라고요. 아주 돈다발을 앞치마에 쑥 넣고 가는 날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비는 걸 몰랐을까요? 진짜 제 발등을 찍고 싶더라고요. 저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가슴을 치며 한참을 울었답니다.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새벽까지 혼자 식당에서 그 동영상들 다 추려서 저장을 해두었어요. 다음날 시모가 출근하기 전에 직원들을 다 불러서 사정을 설명했죠. 그동안 제가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여러분께 한 행동들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이제 알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해 보셨거나 알고 계신 거 있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분씩 저랑 대면해서 얘기 좀 해요. 저는 5명의 직원과 모두 얘기를 하고 동의를 받고 동영상도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겐 시모에겐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놓았죠. 그동안 시모한테 당해서 그런지 직원들은 시모 얘기만 나와도 진절머리를 치더라고요. 며칠에 걸쳐서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어요. 대충 윤곽이 나오고 나서야 시모를 불렀죠. 내일부터 식당 나오지 마세요.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 또 왜 히스테리니? 이제 직원들 좀 그만 괴롭히고 나 없을 때 사장 행세 그만하고 좋은 말 할 때 나오지 말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뭔데 나오지 말라야? 내가 여기 사장이에요. 아줌마 아들이랑 아줌마는 10원 한 장 안 보탰고 여긴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든 내 식당이라고. 당신이 뭔데 어디서 밥숟가락을 올려? 이거 완전히 미쳤네. 아줌마? 당신? 너 진짜 옛날 같았으면 바로 소방 맞았어. 알아? 그래, 네가 사장이라고 지금 시어머니도 못 알아보고 사리분별 못하니? 사리분별 못하고 날뛰는 건 당신이지. 내가 가만히 놔두니까 다 아줌마 거 같아? 아줌마, 남의 거 도둑질할 생각 말고 정신 좀 차려요. 뭐? 야, 너 오늘 날 한번 잘 잡았다.
내가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 오늘.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직원들이 시모를 양쪽을 잡고 말리고 저도 몸을 확 피해버렸죠. 시모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성질이 났는지 식당 도구들이며 그릇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원들도 소리치며 말렸지만 아주 미친 사람처럼 눈이 뒤집혀서는 금세 난장판을 만들더군요. 저는 그 꼴을 보면서 남편 놈한테 전화를 했죠. 지금 당장 식당으로 와서 네 엄마 데려가. 와서 보면 알 거 아니야, 뭔 일인지. 20분쯤 됐나?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아수라장이 된 식당을 둘러보더니 그 가운데서 씩씩대는 시모를 확인하곤 저를 휙 노려보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뭔 일인데 감히 우리 엄마를 저렇게 화나게 할 수가 있어? 감히? 아주 모자가 쌍으로 웃기고 있네. 아주 말투가 드라마 회장님 뺨치시네. 너 도대체 그 말투가 뭐야? 뭔 일인데? 이유가 어찌됐건 시어머니를 이렇게 화나게 하면 돼. 당장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 얼른. 괜히 지 엄마 보라고 저한테 호통을 치는 남편이 우스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말하기도 귀찮아서 시모가 지인들이랑 술판 벌이는 동영상 한 개를 살짝 보여줬죠.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식당에 나오지 마라 갑질이야. 이거 먹은 거 얼마나 된다고? 내가 내줄게. 얼만데? 돈 준다고. 돈 준다고? 그거 당신 돈 확실해? 내 돈은 아니고? 경찰서 가기 싫으면 이쯤에서 네 엄마랑 식당에서 나가. 네 엄마? 역시 장사하는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무식하고 교양 없고 얼굴도 못생긴 거 돈 하나 보고 억지로 결혼해서 살아주니까 꼴랑 이거 식당 하나 하는 것 같고 네가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자고 쫓아다녔어? 내가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그래. 그렇지 않고서야 나처럼 대기업 다니는 괜찮은 남자가 너 같은 애한테 가당키나 해? 나 아니면 네가 어디서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겠어. 분수를 알아야지. 남편은 아주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팍 밀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엄마나 아들이나 계획은 거창한데 상황 파악은 좀 딸리나 보네. 방금 CCTV 동영상을 봤는데도 모르겠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다 찍히고 있다는 걸. 나로선 고마운 일이네. 이혼 소송했으면 좋을 증거를 많이 만들어줘서.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내가 바람을 폈냐, 때렸냐, 도박을 했냐? 난 절대 이혼 안 해. 이혼은 뭐 혼자 할 수 있냐? 전 남편을 비웃으며 다른 동영상도 짧게 보여줬죠. 거들먹거리던 남편 표정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시모가 카운터에 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동영상이었죠. 시모가 무슨 주머니를 주니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걸 쓱 가방에 넣더라고요. 맞아요. 시모가 훔친 그 돈주머니였죠. CCTV를 다 확인해보면서 진짜 황당하던 게 남편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수금하듯이 시모한테 훔친 돈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동안 흥청망청 써댄 돈이 모두 다 제 돈이었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제 돈도 아니고 식당의 수입을 함부로 훔쳐서 썼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내 돈 보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수작 부렸던 거네? 너 이거 도둑질에다가 사기 결혼인 거 알아? 뭐? 사기? 증거 있어? 증거 지금 바로 보여줬잖아. 너 대기업 다녀서 똑똑하다며? 근데 왜 금붕어 대가리 달아놓은 거 마냥 이해를 전혀 못해? 그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이잖아. 근데 그게 뭔 증거야? 얘가 진짜 생사람 잡네. 그거 내가 얘 먹으라고 간식 좀 싸줬다. 네 남편 먹을 거 준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당신들 뜻대로 될 줄 알고 만만하게 봤나 본데 내가 CCTV에서 이거 하나 찾았겠어요? 돈 뭉치로 주기도 하던데 기억 안 나나 보네? 암튼 변호사 말로는 이혼 승소는 당연한 거고 절도죄 등등 줄줄이 엮을 수도 있다네. 당장 내 식당에서 꺼지고 법원에서 보자고.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엄마가 돈 준 건 진짜 몇 번뿐이야.
내가 요즘 돈이 모자라서 너무 힘들다고 그냥 말 한 번 했는데 엄마가 그냥 준 거라고. 난 당신 돈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 엄마 월급 받은 돈 주는 줄 알았지. 엄마, 식당 공금을 훔치면 어떡해? 시무가 얼굴이 확 굳어지며 남편 놈을 휙 째려보더라고요. 뭐? 지금 내가 혼자 돈을 훔쳐서 너한테 줬다 이 말이야? 이 배은망덕한 놈이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여보, 난 진짜 몰랐어. 난 당신만 사랑해.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그렇게 할게. 다신 안 보고 살게.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야, 이놈의 자식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엄마를 팔아넘겨? 네가 결혼 전부터 나한테 이 식당 보여주면서 저 여자랑 결혼해서 이 식당 네가 먹는다며? 나한테 여기서 일하면서 쟤 감시하고 돈 빼돌리라고 시킨 게 누군데? 아, 엄마, 미쳤어? 그만 말해.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내가 진짜 화딱지 나서 식당에서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데 네가 매일매일 돈 조금씩 빼돌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너한테 달래매. 엄마도 같이 썼잖아. 나만 돈 썼어? 엄마도 가방 사고 명품 사고 펑펑 쏘댔잖아. 아이고,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믿고 살았어. 엄마를 도둑년으로 내몰아? 아이고, 민석이 아버지, 나 데려가요. 다 데려가. 남편 잃고 하나 있는 아들 죽을 뚱 살뚱 키웠더만 이제 나를 감옥 보내려고 그러네. 아이고. 시모가 땅바닥을 기면서 곡소리를 내며 울더군요. 사기치려면 머리라도 똑똑할 것이지. 지네들이 사기친 걸 술술 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면서도 이 상황이 우습더군요. 매니저 언니가 마침 경찰을 불러줬고 곧 경찰들이 찾아와서 소란 피우는 두 모자를 끌고 갔죠.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나 당신 사랑해. 절대 이혼 못해. 알지? 새아가, 아가야, 난 아무 잘못 없다. 다 이놈이 시킨 거야. 내가 피해자다, 내가. 끌려가면서도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수군대더라고요. 여기서 3년 넘게 장사하면서 진짜 망신살 제대로 뻗친 순간이었죠. 얼마나 부끄럽고 숨어버리고 싶었는지 몰라요. 다시는 그 사기꾼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 통해서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동시에 시모를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했죠. 시모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해대더군요. 뭐라고 말하려나 싶어 한번 받아봤죠. 기어이 시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겠다 이거야? 당장 고소 취하해. 우리 엄마 지금 충격받아서 기절했다고. 내일 어떻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냐고. 그거야 내 사정이 아니지. 그럼 지금까지 쓴 내 돈 다 토해놔. 내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딨어? 내가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주식 물려서 점심 먹을 돈도 없어서 그래. 대기업 다니니까 대출 잘 나오잖아. 대출 받아서 돈 내놔. 왜 나한테 다달이 갚아? 이혼하는 마당에 너랑 돈 때문에 연락하고 싶겠어? 예전에 대출 받은 게 있어서 대출 지금 못 받아.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평생 다 갚으면서 살게. 난 이혼 안 해. 절대 못 헤어진다고. 돈도 갚기 싫고 네 엄마 감옥 가는 것도 싫고 이혼하기도 싫으면 도대체 뭘 해서 네 죄를 갚을래? 돈 못 갚으면 절대 합의는 없어. 내가 빈말하는 건지 한번 두고 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로 남편이 식당에 끊임없이 찾아왔지만 직원들이 합심해서 쫓아내고 경찰도 부르니까 더는 못 들어오더군요. 남편 놈은 결국 끝까지 돈을 안 내놓았죠. 저를 우습게 본 건지 그렇게도 돈에 미친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저는 합의를 안 해줬고 시모는 절도죄로 벌금형 200만 원 선고받았답니다. 늙음하게 범죄자로 빨간 줄 제대로 그어진 거죠. 시모가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든 며느리가 하는 식당입니다. 저런 데 가실 건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저런 여자
처음 봅니다. 제가 상대도 안 해주자 식당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또 본 건 있어서 빨갛게 대문짝만하게 글씨 써서 식당 앞에 붙여놓고요. 식당에서 멀찍이 서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저보다 직원들이 아주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경찰을 부르면 아주 눈에 독을 뿜으면서 따박따박 말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해요? 나 지금 1인 시위하는 거야. 법으로 누가 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돌아가세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조용히 돌아가면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명예훼손죄로 또 고소 들어가야죠 뭐. 뭐? 내가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래? 어머 웃겨. 아, 목이 말라서 좀 쉬다 와야겠네. 아줌마, 내 빼기 전에 확실히 알아둬요. 또 와서 이 난리 치면 내가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이번에는 감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알아서 처신해요. 알았어요? 시모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바로 또 내빼더라고요. 한번 경찰서 다녀오니까 아주 무서웠던 모양이죠. 한 번만 또 오면 진짜 바로 고소해버리려고 했는데 겁을 잔뜩 먹었는지 안 오더라고요. 거의 3개월 가까이 지겨운 이혼 소송이 이어졌고요. 결국 제가 승소했고 그놈이 펑펑 쓴 제 돈까지 합해서 총 3천만 원 위자료 판결 나왔죠. 판결 나온 날에 또 그 인간이 식당에 찾아올 게 뻔했기에 며칠 동안 식당에도 안 나갔어요. 메시지가 오고 메일까지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화가 불나게 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좀 잠잠해졌길래 식당에 출근했더니 어디서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 불이 나게 식당으로 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여보, 난 우리가 이혼한 거 절대 못 받아들여. 나 좀 다시 받아줘, 제발. 이제야 다 끝났나 했더니 어디서 개가 짖나 진짜. 당장 안 꺼져? 위자료 빨리 입금해. 월급 차압 안 당하고 싶으면. 진짜 당신이랑 악연 좀 끊고 싶다. 제발 좀 그만 좀 떨어져. 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는 전 남편의 모습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답니다. 확 밀쳐버리고 굵은 소금을 가져와서 마구 뿌려버렸죠. 직원들도 한마디씩 거들면서 나가라고 압박하자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가더군요. 그게 그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끝까지 돈을 안 내놓길래 결국 변호사 도움으로 월급 차압 들어갔답니다. 진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결국 식당 문을 닫았어요. 시모랑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라 식당에도 정이 떨어져 버렸고요. 전 남편 놈 회사 사람들 계속 보는 것도 짜증나고요. 본사 지원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다행히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동네는 아니라서 함께 고생해준 직원들 다 같이 넘어가기로 했고요. 요즘 다시 새로운 식당 공사하고 행정 처리하느라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이혼으로 인한 충격이 커서 그런지 가끔씩 혼자면 멍해지고 우울해질 때가 많아서 요즘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전 남편 놈한테 하도 되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은 요즘이네요.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이곳의 사연 들으며 위로의 댓글도 읽어가며 그렇게 혼자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죠? 저도 제가 자영업하면서 사람 보는 눈 있다고 착각했는데 결혼할 사람도 제대로 못 보고 결혼할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사람은 무엇이든 확신하고 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쓰라린 상처가 생기고 새살이 돋는 것처럼 돌뿌리 한번 넘어졌다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직원들 덕분에 고소는 제대로 해줬네요. 가족같이 오래 지낸 우리 직원들에게는 당연 한우랑 보너스 많이 챙겨줬습니다. 혹시 저처럼 지금도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힘내보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